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암담하죠. 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절벽으로 막 끌고서 가면 혼자 가지 대한민국 전체를 벼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좀 진단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혼자서 그냥 벼랑으로 뛰어가서 뛰면은 이거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정부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뛰어가서 벼랑에서 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жил머지고 지금 그렇죠. 벼랑으로 뛰어가서 지금 대한민국 자살을 완성시키겠다고. 이게 자살한 국가라고 밖에서 관측자들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대한민국의 자살이죠. 우리가 지금 한 3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어서 physically suicide state가 되지 않는가. IMF 라가르드가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한 1년 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탄탄한 기반들을 다 지금 끊어내고 있어요. 그것도 여론의 폭정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오늘 그 얘기를 오늘은 그 얘기를 짚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자살 현상을 만약에 짚는다면 몇 가지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절벽으로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현상인데 몇 가지 카테고리로 짚으시고 싶으세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망상입니다. 민족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저렇게 인류사의 가장 최악의 정권인 김정은 정권을 자꾸 저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왜 저렇게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저렇게 혼자서 애를 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비핵화 문제입니다. 패러디 영화 대통령은 간첩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돈 받은 간첩은 아니더라도 생각이 잘못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이는 이런 기적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갑자기 여기에다가 통일과 민족을 얹으면은 이것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다가 그럼 보호해야지. 민족이니까 동맹은 아니야, 그건 외세야 라고 하는 잘못된 오대된 쇠뇌 우리 세대에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가니까 문제죠. 우리가 문화 역량이 자유시민 진영에 문화 역량이 좀 있으면은 아빠는 간첩 이런 블랙 코미디 영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없어서 못 만들어. 이제 먼 훗날 우리 박주필이 이야기했듯이 남북한이 공이 이 자유대한민국, 자유한국이 될 경우에 아마 다 낱낱이 나타날 겁니다. 글쎄요. 직접 연계가 된 사람, 아니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자생적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저쪽하고 연계가 된 사람, 어쨌든 간첩이라도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현실은 봐야죠. 의식이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권력에 취하니까. 이권에 취하고 끝까지 망상을 가진 사람은 권력에 취했잖아요. 글쎄. 우리 박순배나 초기 운동권은 저는 처음부터 반북이었어요. 막스 레닌주의. 막스 레닌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북이었어요. 그때. 그건 그렇고 하나가 이제 이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반미 친북적 스탠스 혹은 북한 체제를 옹호 내지 변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 붕괴나 평양 붕괴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과 엇박자가 나니까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첫 번째 요소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를 꼽으세요? 경제인데 이제 친북적인 성향. 북한을 목가적 사회주의로 보고 이렇게 망상을 가지다 보니까 경제를 말하자면은 기존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았던 중요한 국가적인 기반, 그 다음에 대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성취를 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설사
그 성취 과정에서 뭐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편중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교정 가능한 일인데 네네. 그 존재 자체와 투쟁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요새는 그 헬조선 그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새는 그거보다 좀 세련됐어. 요새 KTX 타면 네. KTX에서 이제 딱 나오는 영상은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영상이랑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KTX 타면은 요새 뭐가 보이냐? 아, 새마을운동이 쫙 나와. 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는 특히 이제 대구 쪽, 부산 쪽, 경남 쪽 라인 타면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과정에서 박정희 얼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세상 사람 일이라는 게 그걸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그냥 나와. 나 좀 웃겨가지고 요새 그런 식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지금 이 집권 세력은 국가라고 하는 게 예.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서 죽기 전에 아마 그쪽 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낸 걸,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예예. 못해 먹겠다. 예예. 그래서 못해 먹겠다 할 때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할 때 최악의 지도자는 부패한 지도자가 아니라 무능한 지도자다. 대통령을 못해 먹겠으면은 그만두면 됩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칼럼. 그게 마키아벨리 아주 명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인민들로부터 지도자가 인민들로부터 경멸받는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 위에 조금 덜 무능한 지도자가 미움받는 여자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아니고 미움받는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과 여자를 취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타락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지도자의 이 타락은 바로 무능이에요. 왜? 무능은 혼자는 잘한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체를 다 죽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여론 조작하고 관계없이 여론조사를 70% 하다가 지금 갑자기 40%대로 떨어졌는데 44, 45 뭐 이러면서 동의와 소위 지지와 반대가 많아졌어요. 이러다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못 살 거예요. 왜? 되게 자기를 다수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걸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내세워서 여러 가지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국가를 왜 파괴합니까? 아까 새마을 이야기인데 국가가 국가를 파괴하는 현상이 공화국의 해체죠. 공화국 해체죠. 자유민주공화국 해체죠. 자유민주공화국. 그걸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안정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말만 들면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 안 하죠. 민주를 이야기하죠. 민주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양 이야기하는데 그 민주는 집합입니다. 민주는 원래 자유가 없으면 민주는 물이라고 그러죠. 폭정. 폭정이고. 민주주의는 폭정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체계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휘를 할 수 있고 힘으로 국가 그야말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잖아요. 국가를 장악한 말하자면은 소수 권력 집단이 됐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고 있대요 지금 국회는? 그게 이제 세 번째의 우리나라의 체제 타락이 아니라 체제가 완전히 지금 전망의 위기에 섰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대의제예요. 대의제고 그 대의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사실 대통령의 지휘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인인 주권자가 자기의 권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임을 해서 내가 내 주권을 위임하고 그 위임된 위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이성을 발휘해서 이성의 정치를 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면은 나는 그거는 내가 찬성을 했든 찬성을 하지 않았든 따라서 법에 의한 지배를 받겠다. 법치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거는 근데 더불어민주당 민주기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무슨 짓 해왔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그냥 청와대 지시만 따르고 청와대 대변인 역할만 했죠. 법률 안 만들었어요? 법률 뭐 여러 가지 시도는 했는데 우선 제일 큰 거는 개헌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건 이제 저 별로 그 개헌 문제 이따 좀 다시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지금 의미 있는 나라를 또 망하게 하는 걸 소수 야당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게 52시간 최저임금제 아닙니까? 52시간 최대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 그것 때문에 업체 중에서는 지금 난리 난 데들이 많아요. 건설업이나 이런 데들 현장. 아니 그게 아마 업체 중에서 업체의 말하자면 우리 업종의 우리 지금 고용의 그 아주 한 80%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자영업,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진 기업들이 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1년 반 만에 거의 한 2년 1년 반 만에 거의 한 28% 29%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하성이가 본인도 놀랐다면서? 놀래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간에 말들은 잘해. 아니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더라도 5% 10%의 이윤을 가지고 사는데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노동 투입형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 식당 이런 것들 거기에 사용되는 노동력의 포션이 2년 동안에 30% 오르면은 안 되죠. 물론 그 이제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주 결정적으로는 삼척동자도 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고용이 실제 통계학적인 조작을 제외하면 40만이 고용이 떨어졌습니다. IMF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장관이 나온 건 아직까지 이자율만 제외하고는 이제 죽을 지경이죠. IMF 때는 대기업이 70%가 날아나갔습니다. 지금 이자율도 문제가 된 게 미국이 워낙 호황이어서 미국이 지금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를 쿨다운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이 지금 2, 4분기 때 4.1%고 3, 4분기도 제 느낌엔 4% 넘어 나가요. 그럼 경기를 이제 쿨다운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4% 성장이라면 우리 10% 성장인데 쿨다운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지금도 아마 국내 이자율보다 미국 이자율이 높을 거예요. 높죠. 높을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이 더 올리게 되면 우리 돈 다 나갑니다.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와 있거든. 한국은. 그렇죠.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남의 나라에서는 30년 전에 다 없어진 현상이 한국에서 지금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율을 못 올린다고 경제 침체에 있어서. 그렇죠. 그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시작이죠. 지금 결정적으로 한 2개월 전부터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급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미국과 우리의 이자율 역전에 따른 미국 소위 말하자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행동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실제 아주 쿨하게 보면은 고용 절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40만이 보통 매달 30만, 40만, 50만이 취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 건전한 취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취업은 40만이 줄었어요. 정부는 5천 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막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그것도 잘린 통계청장이 열심히 해서 만든 통계에서도 그랬어요. 왜 더 열심히 안 했냐 그러고 자른 거네. 그거 이제 화끈하게 조작을 할 걸 왜 그러시는 거죠?
참나. 그 자기들 사람 아니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뭐 노동경제학한 자기들 운동권.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 박지표께서 잘 이야기한 게 환상도 아니에요.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거의 그 환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가 좀 섞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가 폭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만 폭망을 만들기 아니라 공화국을 해체하고 있다 해서 이제 대의제 국회를 사실상 완전히 신여로 만들었다. 신여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조롱 뭐 분열돼 있으니까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리 대상인데. 관리 대상이죠. 그냥 관리 대상. 불러다가 누가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말 따라서 적당히 잘 협조하고. 그래서 뭐 옳은 말을 좀 독하게 이야기한 사람을 이제 언론 소위 기레기 동원해서 조롱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도 저거 심하다. 나는 인상을 주게 해가지고 쫓아내 버렸죠. 뭐 선거에 의해서 쫓아내기지만은 그것도 자기가 엿서서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죠. 홍준표 씨. 그 홍준표라도 옳은 말 한 거예요? 난 홍준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 사람이 나는 뭐 딴 데로 보니까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절대 구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발을 딛고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한 뒤에 마지막에 아주 액기스를 뽑아내는 능력은 이 대목에서는 난 조 교수님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우리 논쟁하면 또 그걸 아니 이건 밝혀둬야 돼.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관계돼서 일 푸른거나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쌍스럽게 하는거나 이거 보면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좀 더 돼 갖고 와야 돼. 그렇죠.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안 됐어 아직. 이제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자기 의도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행동 자체가 제가 그 이야기는 한번 했어요. 직접. 했어요. 스나이프 자기는 저격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독하게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찔러서 보호하는 능력은 대단한데 그러니까 사령관이 돼서 솔직히 도 살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어디 그걸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 때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어제 그제 또 이제 그 이해찬 새로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122개 기관을 또 지방으로 옮겨서 뭐 하겠다 그러니까 또 당에서는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무마를 하고 그러는데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지방 분권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 정확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규정을 보면은 지방 예산권과 지방 조직권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지방에 막 법률 권한까지 주려고 그랬고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서 논문도 썼는데 첫째 말도 안 되잖아. 전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안 그다음에 조국 수석이 주도했던 개헌 소동 벌어졌어요. 개헌 소동. 개헌안에 헌법 1조 소위 총강 부분 1조입니다. 대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 이게 대개 단일제 국가, 유니트리 스테이트, 중앙집권 국가의 총강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촛불 사태 같은 주권을 말하자면은 상징이나 추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칙으로 보면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주권 개념으로 전락을 해요. 그것 때문에 생고생을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주권 재민 원칙을 정하고 그 뒤에 모든 주권의 행사는 구체적인 행사는 투표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촛불로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마 모든 권력의 행사는 촛불로 행한다. 이렇게 모든 궁극적 권력의 행사는 촛불로 행한다. 그렇게 만들 우리 헌법을 다시 많이 개헌한다면은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주권 개념 맞는 말이죠. 법무사 시험을 친 유승민 씨까지도 그걸 같은 자당에
원내대표까지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 너는 독재야. 당신은 독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이 말하자면 권력이 누수 정도가 아니라 폭망을 하는데 문제는 투표로 행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본질인데 이거를 다 지금 해체를 하고 중앙집권 국가적인 요소를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 한다 그러니까 모든 또 도지사들은 시도지사, 광역지사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지방 참 3조의 조항은 이런 겁니다.